본격 타이거즈 팬의 토크쇼 전설의 타이거즈의 우리 팬들이 즐거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은 여러분 약간 의외의 인물들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타이거즈 프런트의 전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찬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억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한두 시간 정도 인터뷰를 하게 될 텐데 이렇게 길게 본인들의 얘기를 인터뷰하는 것은 처음 아닙니까? 네, 처음입니다. 처음이시죠? 네. 네, 처음이고요. 네. 두 분은 타이거즈 프런트의 전설이라고 저희가 소개를 했는데 타이거즈에서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경력은 또 어떻게 되시는지. 예. 86년 이제 연고지 자유지명으로 입단을 했고요. 이제 중간에 이제 현역을 갔다 왔고 89년에 다시 복귀를 했고요. 93년부터 이제 프런트 생활 시작했습니다. 광주 지릉고 2학년 때 네. 목포연고 이제 창단을 했어요. 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창단 팀에 광주 1고, 광주 3고, 지릉고에서 이제 의무적으로 몇 명씩 보낼 때 용거리가 되느니 단거리가 되자 그래서 갔습니다. 타이거즈 지명까지는 순조롭게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 그렇죠. 이제 목포연고 제가 이제 일기이기 때문에 네. 성적도 그렇고 이제 학교 지명도도 좀 낮아가지고 일단 이제 인천에는 전문대를 갔어요. 2년 동안 또 열심히 했고 고향팀에 이제 부름을 받고 정말 기쁜 마음이 왔죠. 우리 이혁준 전설은 처음에 타이거즈하고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저는 이제 금호고를 나왔어요. 야구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축구의 명문 금호고를 나왔습니다. 전남도 영문과를 나왔고 야구단에 입단하기 전에는 제가 토익 강사를 기업체에 했었고 전남도 영문과에서 네. 타이거스에서 이제 통역을 뽑는다니까 한번 원서가 오죠. 그렇죠. 용병 앞에서 이제 면접을 보면서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기억나십니까 그때? 기억이 안 나죠. 그때가 한 4년 5년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 용병은 그때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시온 헤어가 시온 헤어. 예예. 시온 헤어가 뭘 물어봤는지는 혹시 기억나십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보통 이런 거 기억하는데. 저는 이제 2007년까지 이제 애국인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8년도에 이제 여러 가지 경제 흐름을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경영 지원 쪽으로 제가 내근을 요청을 했었고 마지막에 이제 팀장, 부장, 총괄까지 하면서 이제 제가 퇴직을 했습니다. 조창관 전설께서는 와 이력이 화려하십니다. 지금 일단은 해태로 입단을 하셔가지고 선수로도 뛰셨고 바로 스카우터로 가셔가지고 스카우터도 하시고 전력 분석 팀장도 하셨고 타이거즈에서 기아에서 육성 지원 팀장 거기서 바로 이제 KT 위즈 스카우트 팀장으로 그래서 예. 지금까지 이제 운영 팀장까지. 저는 이제 처음 93년 시작할 때는 이제 2군 매니저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성근 감독님도 모셔봤고 힘든 5년을 보냈었습니다. 김성근 감독님이 그때도 많이 힘든 분이셨나요? 아주 좋으시고 열정이 넘치신데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친구이자 라이벌인 김웅영 감독이 계셔가지고 두 분이 보이지 않는 그 기싸움에서 중간에서 좀 많이 힘들었죠. 보통 여기 이제 나온 얘기들 중에 2군에서 선수 올려보내라 하면 안 올려보내는 경우가 좀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다른 것도 있었습니까? 혹시 기싸움의 다른 종류? 있었죠. 이제 큰 사건 하나는 무등 경기장 하나뿐이잖아요. 네. 경기장이 이제 일반 다 흙이었고 항상 이제 1군 경기를 위해서 그라운드 정리를 잘 해놔야 되는데 당일날 2군 경기 이제 우천으로 취소된 경기인데 김성근 감독님이 이제 훈련을 강행을 시켜가지고 이 그라운드 완전히 이제 논이 되어버렸어요. 엉망이 되죠. 네. 네. 김웅영 감독님이 아침 일찍 나오셨는데 이제 누가 이렇게 해놨어 담당자 누구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매니저인데 이제 저보고 반성문을 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표를 반성문을 썼는데 그걸 감독 문 앞에 한 달간 붙여놨어요. 일부러 보라. 반성문 뭐라고 쓰셨습니까? 뭐 저는 2군 매니저로서 운동장 관리에 소홀하고 뭐 이렇게 이제 쑥 썼는데 그 뒤부터는 이제 김성근 감독님이 이제 야구장을 못 쓰니까 저기 중해공원 뭐 하천 뭐 지능고 이렇게 돌아다녔죠. 새벽 6시 반 훈련하고. 그리고 이제 1군 경기 끝나면 밤 11시부터 12시까지 야간 또 훈련시키고 그러니까 24시간을 감독님하고 붙어있는 상황이었어요. 조창관 전설에 보시기에 그 두 분은 왜 그렇게 사이가 야구로서 동기신데 김웅영 감독께서도 이제 잘못하면 자리를 뺏길 수 있다는 92년까지 선수로 지금 뛰셨잖아요. 조금 아쉬움 없습니까? 85년 11월 11일 날 제가 처음 훈련을 나갔거든요. 서울 남영동 혜태제가 본사 가서 유니폼 받고 고속버스 타고 광주 오는데 정말 날아갈 것 같았어요. 11일 첫날 훈련을 참가하고 너무 내가 창피해서 야구를 그만두려 했어요. 첫날 훈련을 나갔는데 그때는 이제 감독님이 안 나오셨어요. 내가 TV로만 봤던 선배들 훈련하는 걸 보니까 기술은
둘째치고 파워나 이런 게 너무 창피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첫 훈련이 이제 김종모 네. 선배하고 했는데 네. 정말 배트가 안 보이더라고요. 옆에서 막 김봉현 선배 뭐 이런 분들 치면 그물망이 찢어질 듯이 왔다 갔다 하고 너무 초라해졌어요. 갑자기 중뚱살뚱 하다 보니 이제 둘째 날 감독님이 처음 오셨어요.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는 거예요. 갑자기 전체가 분위기가 확 바뀌더니 저보고 치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감독님이 뜨신 거예요. 이제. 제가 치려다 보니 이제 장갑도 안 끼는 상황이고 제가 또 이제 우드 자타예요. 그러면 이제 볼 박스를 옮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김정모 선배는 이제 빨리 안 친다고 이제 그러고 저는 이제 자리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연습 스윙을 하는데 이제 감독님이 보시고 스윙 이쁜데 쳐봐. 긴장감이 어떻게 쳤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그 한마디에 이제 용기를 갖고 이제 훈련을 시작했고 그때 호순간에 이제 조명도 굉장히 어두웠고 네. 로버트 팔 기계가 있어 처음 들어왔어요. 네. 이게 엄청 빠르게 나가지고 네. 잘 맞추지를 못했어요. 저걸 쳐야지만이 살아남겠다. 그때는 한 오후 3시면 끝났는데 밥 먹고 샤워하고 돌아와서 혼자 이제 그거를 막 치기 시작했죠. 계속 치는구나. 예. 잘 보이지도 않고 빗 맞으면 방망이가 부러지잖아요. 근데 신인 때 이제 뭐 배트 살 돈도 없고 옷 받고 테이핑해서 이제 계속 치는 연습을 옷을 박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광주 무등경기장이나 전투경찰 정경부대가 이제 네. 상주했거든요. 네네. 막 순찰을 돌아요 밤에 2명씩 밤 10시 뭐 11시 혼자 막 날로 펴놓고 치고 있으면 순찰 돌다가 와서 이제 담배도 같이 피우고 이 친구들이 이제 막 좀 약간 뻥튀기 해가지고 신인 조창한 선수가 새벽 2시까지 훈련을 하더라. 기회를 줘라. 열심히 하더라. 예. 그래서 이제 이쁨을 좀 많이 탔었죠 그때는. 그렇게 연습하고 나서 효과는 좀 있었습니까? 제가 2루 3루 연습 게임 때 좀 나갔었고 이제 입단 동기들이 이제 뭐 이건열, 장채근, 김정수 예, 경기를 나갔는데 저에 대한 운명은 빨리 프런트로 가라는 의미인지 연습 경기 잘 나가고 시범 경기 들어갈 쯤에 이제 오비에서 이제 한대화라는 건물에 오셔가지고 예, 3루를 들어가시고 뚫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 당시에. 91년도 이제 제가 선수 이제 거의 끝날 무렵인데 제주 캠프를 갔어요. 그때 이제 감독님이 이제 저보고 이제 좀 내야 2루 좀 전담을 시켜라. 캠프 가서 이제 훈련 중에 제가 쫓겨났습니다. 이제 주전급 스타 중에 이제 부상자가 나왔어요. 감독님께서 이제 그렇다고 뭐 스타를 보낼 수는 없고 앞으로 부상자 나오면은 기국 조치, 기국이 아니라 이제 광주 보내겠다. 쉬는 날 목에 좀 담이 걸렸어요. 훈련하는 날 이제 런닝부터 수비 다 하고 이제 배팅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제 목 담 걸리니까 안 돌아가잖아요. 당시 김봉현 타격 코치께 이제 타격만 좀 빼달라. 목이 좀 안 돌아간다. 그리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감독님이 쟤는 왜 그래? 그랬더니 이제 목이 아프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내 그런 거예요. 번복이로.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뭐 특별히 뭐 허리나 무릎이 아픈 것도 아닌데 호텔에 가서 짐을 싸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 공항을 안 가는 거예요. 저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감독님 너 배 타고 가란다. 밉다고. 그래서 이제 배 타고 완도로 가는데 정말 빠져 죽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로 이제 2주 후에 1군이 왔고 감독님 첫 마디가 너 아직도 야구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흥천다 이건. 네. 91년 이제 끝나고 프런트 제의가 왔는데 제가 1년 더 해본다 그랬어요. 만약에 1년 더 했는데도 못하면 저는 야구와 관계없는 직업을 갖고 싶다. 야구를 떠나고 싶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92년은 거의 이제 시합을 못 나가고 쟤는 어차피 프런트 가래다는 그런 게 이제 낙인이 되다 보니 근데 이제 제가 90년에 이제 1군을 잠깐 올라갈 때가 있었어요. 1군 진짜 잠깐 계셨더라고요. 이동에서 대구를 갔어요. 대구 가서 이제 또 삼성을 이기다 보니 마지막 날로 기억됩니다. 네. 상대 투수가 이제 제일동포 김성길 저한테 이제 기회가 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네. 근데 이제 그날 이만수 4번 타자가 첫 타석부터 막 병살치고 득점을 못 한 거예요. 점수를 못 나는 상황에 이제 해태가 지고 있으니까 일루 베이스 밟고 돌아오는데 대구 관중이 이제 물병을 던졌어요. 근데 이제 이만 선배가 그걸 지나가야 되는데 자기도 하나니까 다시 던졌어? 던져가지고 이제 뚝 일어났어요. 막 불지르고 막 이제 대구 시민들이 그 경기가 중단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갑자기 이제 도착한 준비해 그러는 거예요. 나가서 이제 옆에서 스윙 좀 돌리려면 관중이 이제 이름 보고 조창관이 누구 막 욕을 하면서 빨리 들어가라 그러지. 무서워서 들어오면 또 김봉현 코치께서 이 새끼 몸 풀으라니까 왜 들어와 그러지.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대타를 나갔어요. 이제 네. 김봉현 코치께서 무조건 초구 쳐라 어. 하는데 뭐 신인이 처음 나가는데 뭐 보입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완볼 투볼 대고 세 번째 이제 쳤는데 이제 배트 부러지고 2루 땅볼 대고 들어오니까 이제 2군 가라. 그때 잠깐 맛보고요. 2군 하다가 이제 프런트 생활. 근데 저도 지금 그 자료 조사를 하다가 딱 한 줄 있더라고요. 예. 아니 그럼 2군에서 오래 계셨다는 건가? 이래서 지금 오늘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또 사연이 있었네. 빨리 그만두길 잘했죠. 이혁준 전설도 처음에 일을 이제 합격을 하게 돼서 날아갈 듯이 기쁘셨겠어요. 엄청 좋았죠. 예전에는 저도 대학 다니면 그런 게 있었는데 조교실로 원서가 옵니다. 몇 네, 개씩. 맞습니다. 예. 왜 타이거즈를 당시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은행원이라든가 뭐 다른 거 할 수도 있었는데 강사를 하면서 과실에서 연락이 온 거죠. 타이거즈의 팬은 아니었네요. 팬은 솔직히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운명적으로 지금까지 타이거즈하고 같이 예, 하다 보니까 이제 스포츠가 좋아서 그런 거지. 처음부터 타이거즈 팬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됐을 때 그렇게 크게 기쁘지도 않으셨겠는데요? 아니 기뻤죠. 왜냐면은 제가 대한민국의 8명 중에 1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그렇지. 8명이 각 지역을 대표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8명이 굉장히 친했어요. 또. 회사에 뭐 용병 관련 정보를 준다는 측면보다도 친해가지고 이게 용병 관리 부분이 있어서 서로 조언을 주고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네. 지금 잘 풀렸으면 일타 강사가 됐을 수도 있고 수십 수백억을 벌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서울을 갔었어야 되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영어로는 프리토킹이 가능하십니까? 좀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퇴사하고 네. 담양 수북에 전원주택을 작년 11월 달에 준공을 했어요. 네. 바로 옆에 이제 장일어른이 운영하는 2,500평 규모의 블루베리 농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북면에 전원주택 지으셨다고요? 거기 땅값이 많이 올랐는데 상당히 올랐어요. 광주에서 약간 저명하신 분들이 조용조용하게 가서 엄청 많아요. 예. 가서 집을 짓고 계세요. 그래서 몇 번 예.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제가 뭐 부동산 업자는 아닌데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단빛지구라고 대한민국 최대 전원주택 단지가 제가 살고 있는 곳에 2km 아래에 있어요. 저는 거기에서 약간 130 정도 가구가 있는 수북면에 쪽대거리라는 유명한 곳이 있어요. 거기 수련관 있는데 예. 저는 약간 밑에서 내려가 평지 쪽에 땅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 수북면이 그만큼 좋아요.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러면 KT에 있을 때 선수들 관리 뽑고 뭐 이런 거에도 다 관여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2013년 4월 1일부로 갔고요. 처음 가서 정말 힘들었던 게 이제 2년 전에 NC가 창단하면서 좋은 선수 잘 데려가고 그런 과정에 이제 제가 가다 보니 정말 밑바닥부터 이제 선수를 120명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선수가 많이 부족했어요. 계속 선수를 뽑았다가 테스트했다가 몇 개월을 정말 힘들게 했었죠. NC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이제 절박함이 있었고 KT를 가서 이제 힘든 게 이제 그때 당시 구단주 바뀌시면서 야구 구장도 확보가 안 돼가지고 성균관대학교 구장을 빌려서 쓰고 하다 보니까 좀 힘든 게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쭉 끌어오시면서 좋은 성적도 내셨고 그 동안에 네, 우승도 최단 우승도 기간 했었고 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 멤버로 예를 들어서 큰 스타 플레이어들이 몇 명이 있으면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좀 맞춰갈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거의 아까 밑바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예 없는 상태에서. 네. 일단 이제 제가 가서 첫째 했던 거는 이제 어떤 팀 문화거든요. 타구단에서 백업 수준의 선수들이 모이다 보니 또 이 선수들이 이제 타 팀에 가면 정말 주전감은 아닌데 우리 팀의 주전이다 보니 기량이나 멘탈적인 부분도 조금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롯데, LG 뭐 이렇게 다양한 문화가 섞이다 보니 어떤 선수단의 그런 중심적인 역할 이런 게 이제 조금씩 엇박자 날 때도 있고 네. 그걸 이제 잡아줘야 돼요. 또 몇몇 선수들은 이제 KT 와서 주전이고 좀 잘한다 보니 그냥 자기 혼자 잘하는 것처럼 하는 선수도 있었고 이제 그런 문화를 이제 잡아줘야 되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사실 가서 스카우트를 4년 하고 육성 가서 이제 4년을 했어요. 육성 팀장을 또 네, 4년. 그래서 뽑은 선수를 이제 또 4년간 육성도 하고 그 선수들 이제 주전 됐을 때 제가 이제 21년 올라와서 이강철 감독하고 첫 우승을 이제 일궈냈어요. 이강철 감독님하고는 인연이 네, 이제 타이거즈에 인연이 있습니까? 있죠. 이제 1군 선수 잘 나갈 때 저는 2군이었고 이강철 감독하고 이제 투수 코치 할 때 외국인 담당으로 같이 이제 해외도 나가고 학교는 틀리지만 1년 소름의 사이인데 정말 좀 친하게 지내면서 같이 그럼 나가셨습니까? 그때 초창기는 이제 현지 통역을 썼어요. 오면 관리를 이제 이혁준 팀장께서 해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같이 또 나가기도 하고 그랬었죠. 두 분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친하셨을 것 같은데요? 둘이 장단이 잘 맞았고요. 또 통역으로 들어오셨지만 네. 다재다능해요. 타이거즈만의 문화가 뭐냐면 외국인 선수도 선수 규율을 따라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통역을
그대로 지게 가면 안 되니까 선수들이 알아듣게끔 또 지게 가면 쌈 넣으면 바로 짐 싸고 호흡. 때로는 강하게 했다가 때로는 좀 당겨주고 그 밀당을 잘해서 통역도 잘했지만 다른 것도 다재다능했다. 어떤 면을 다재다능했습니까? 이제 행정력도 좋지만 이제 순간순간 저랑 이제 사인이 잘 맞아서 특히 그 메이저 출신 훌리오 만영 선수를 도미니카에 직접 만영. 저희가 계약할 때 네. 이제 좀 흔히 말로 뻥도 치고 너 아니면 다른 선수 할 거다 겁도 주면서 이제 몸값을 좀 낮춰서 계약한 사례가 있었죠. 이 정도면 2인조 사기단 아닙니까? 제가 98년 들어갔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무언가를 물리적인 것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경직되고 서열에도 직선적인 분위기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강원도 철원 육사단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거기 제가 15중 됐는데 유니폼이 네. 예. 검정색에 빨간색이에요. 독사준대죠. 이야, 독사중대. 근데 제가 여기 입단했는데 그대로 건빨 유니폼인 거예요. 숨이 확 막힌 거죠. 그렇지. 다시 군대 왔나 내가 이래. 군대 제대하면 네? 그쪽으로 오줌도 안 싼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다시 군대 갔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런 서열화되고 경직화된 문화를 좀 바꿔보자는 젊은 층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한 분이 저희 조 팀장입니다. 몇몇 분이 계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호흡이 잘 맞았고요, 사실. 네. 제가 지금 너무 오래전 일이라 제가 이혁중의 우리 전설을 뵌 것 같아요. 아 술자리에서 뵀습니다. 네, 술자리에서 뵀는데 예.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딱 한두 가지 중에 하나가 프런트 그 문화도 경직돼 있었습니다. 예, 그 예. 서열대로 쭉 앉고 예, 좀 그랬어요. 갑자기 예. 술을 먹는데 막 폭탄주를 말아가지고 막 하여튼 경직되게 먹었어요. 저는. 근데 그런 문화에서 그렇게 생각하시기가 좀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순간적으로 이제 호흡이 잘 맞았어요. 93년에 이제 처음 메이저 돼서 네. 유니폼을 벗고 이제 프런트 이제 사무실을 갔는데 제가 아무리 이제 프런트를 한다지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이 마음 속에는 나는 선수 출신이니 내가 좀 부족해도 이해해주겠지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뭐 1월, 2월 중순까지는 되도록 운동장 나가서 뭐 선수 보조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이제 했었는데 직원 이제 한 분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는 프런트 생활하려면 일단 업무에 대한 공부를 해야지 왜 운동장만 나가 있느냐. 그때 이제 좀 이거는 내가 프런트 생활 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당시 여직원 두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그 밥 사면서 배우고 조금씩 배우는 과정에 이제 사물이 돼가지고 첫 부산 원정을 나가야 돼요. 그때는 자금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 현금을 쓸 때라. 그거를 제가 이제 미처 몰라가지고 준비를 안 했어요. 선수단 출발을 해야 되는데. 돈을 안 준비 안 네, 했다고요? 준비를 안 했죠 이제. 그래 이제 출발하려는데 너 돈 가져가냐 그런데 무슨 돈이야?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선배들이 300만 원 자금 신청해라. 통장에 넣어놓을 테니 가서 찾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당시 이제 트레너 형한테 이제 룸 리스트 주고 옆에 여관인이 이 룸대로 좀 넣어라. 나를 빨리 은행 문 닫기 전에 찾아오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온천동에 이제 한은행 택시 타고 돈을 찾았어요. 돌아왔는데 그 여관에 선수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왜요? 저도 모르죠. 이제. 예약이 안 돼 있었던 거야? 지금 얘들이 다 어디 갔지? 어디 갔어? 돌아다니다 보니까 다른 여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취정 물어보니까 선수들 앞장서서 가면서 이제 여긴가 하고 들어가서 키 주세요니까 이제 여관 주인은 와이브 엔떡이 여기를 다 준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 본 데에서 네. 그냥 여관 주인은 그렇죠. 그냥 들어온 줄 알고 들어오는 그냥 줄 알고 잊어버리고. 도끼를 들고. 그래서 이제 다 2인 1실 들어가 있는데 이제 네. 난감한 거죠. 이제 다 나오라고 할 수도 없고. 예. 김종목 그때 이제 선배가 네. 선수 말년에 잠깐 이제 코치 수업 받으러 내려왔었어요. 그 선배님을 이용하자. 볼 2개 들고 사인해가지고 가서 사촌이좀 다 말씀드렸죠. 예약한데. 네. 네. 정말 죄송합니다. 그분도 이제 뭐냐 다 방도 안 받고 준비를 해놨는데 그렇지. 방값 다 내라. 어, 처음인데 실수를 했다. 그랬더니 이제 반으로 깎아주시고.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네. 이게 한 번 이동하는데 숫자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챙겨야 될 것도 많고 정신도 하나도 없을 텐데. 그렇죠. 이제 처음에는 그때는 뭐. 메이저가 이제 기록도 해야 되고 일당 100이죠. 그때 당시 혜태는 정말 직원들이 유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그라운드 정리부터 뭐 선수 이동 용품 뭐 기록 다 했어요. 그래서 KT로 가고 싶었습니까? 아니 그러지는 않아요. 저희가 재정이 좀 열악해서 시즌이 끝나고 마무리 훈련을 광주에서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혹시 하실 때 송유석 전설도 같이 했습니까? 자기는 뭘 많이 했다고 하시던데 초창기에. 아, 초반에. 80년대 그때는요. 저하고 문희수, 동기, 그다음에 1년 후배 송유석, 1년 후배 신동수 있었는데 이제 거의 고졸 4인방이 이제 다 그런 역할을 했죠. 그
그때의 그 4명은 저주받은 기수입니까?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야, 예. 그러셨구나. 타이거즈만의 문화가 이정범도 5년 차까지 물 뿌리고 그랬어요. 워낙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있어서 3년 차에 스타라고 내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 본인이 말씀하신 그 4명 있잖아요. 그 4명 이름을 들으니까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싶어요. 저도 그 세 분은 성공했죠. 그렇긴 하네. 네. 네, 그렇긴 하네요. 예. 두 분은 그러면 처음에 만난 것은 어떤 상황에서 만나시게 된 겁니까?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외국인 제도가 활성화될 때 음. 외국인 선수가 오면 기존 시즌에는 업무를 했던 이혁중 이제 팀장이 시즌 끝나고 처음으로 이제 직접 미국 본토 가서 선수 스카우트하는 업무를 같이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때 98년도에 스카우터셨고 그때 이제 입사를 하셨고 처음에 추천관 선수를 만났을 때는 어떤 인상이었어요? 좋았어요. 너무 이상한데? 뭔가 있는데 지금 말을 안 하시는 게 지금. 일단은 듬직해 보이고 뭐라 좀 저돌적이고 좀 열정이 좀 보였어요. 물론 저보다 연배가 높으시지만 예. 당시에는 이제 사무실이 혜태의 사무실이 2호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점 사무실 무등에 있었고 그다음에 홍보와 스카우트는 별도의 공간이 있었어요. 저보다 선배님들이 저 뒤통수를 보고 이제 근무하는 당시에는 그런 체계였었죠. 예. 아무래도 이제 그쪽 공간에 같이 있다 보니까 네. 자주 이제 뵙게 되고 마음적인 속마음도 털어내게 되고 실제적으로 일을 같이 하게 된 경우는 2001년도부터 이제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때 기아가 인수하고 나서 어느 정도 체계가 이제 잡히게 된 시점이죠. 혜태 때는 외국인 선수는 생각도 못 하겠네요. 재정난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었죠. 97년에 이제 플로리다에서 이제 트라이아웃을 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혜태가 부도난 상황해가지고 첫 해는 이제 형식적인 참가에 이제 손해 선수를 처음에 하려다가 안 했었고요. 금액적인 차이 때문에 예. 중간에 여유 자금 좀 만들어가지고 다시 데려오긴 했지만 첫 해는 그냥 추천받는 선수 위주로 좀 했었죠. 97년도에 이제 제가 김웅영 감독님부터 이제 김성한, 이상윤, 김종모 코치랑 이제 트라이아웃 참가를 했었고요. 처음에 저희 혜태 쪽에 추천된 선수가 롯데에 있던 펠릭스 호세입니다. 이제 혜태 추천이 들어왔는데 저희는 이제 돈이 없으니 못 샀죠. 아깝다. 야, 호세 왔었으면 또 판도가 달라졌을 수 있는데. 또 다른 선수는 이제 하나에 있던 로마이어 두 명이 이제 잘하긴 했어요. 이제 거물이고. 근데 저희는 이제 못 데려오기 때문에 그 다음 순위 이제 브릭스하고 샌더스를 데려오는 상황이고. 브릭스 샌더스. 네. 아. 처음에 이제 영벽 트라이아웃 2년을 했고 3년 차부터는 이제 구단 자율 영입으로 제도가 바뀌었어요. 스카우트들이 이제 미국을 나가기 시작하는데 저희들처럼 용병 첫해 미국 나갔을 때는 정말 갈치도 많이 받았어요. 미국 야구장에. 처음 갔을 때는 이제 코리아 스카우트라면 티켓은 다 줍니다. 스카우트 자리를 주는데 막상 가면 미국 스카우트가 뭐 카메라의 스피드건이 한 세 자리 차지하고 있어요. 이만한 스카우트가. 그래서 뭐 마이 시트 그러면 아무데나 빈자리에 앉아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저희가 쭈삣쭈삣해서 빈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 또 관중이 와서 내 자리에 나가라. 그러면 이제 또 일어나면 막 사람들 웃어요. 그게 막 어떻게 보면 쪽팔리기도 하고 찍다가 보면 좋은 선수가 이제 유망주가 찍잖아요. 또 웃어요. 미국에서도 유망주인데 너희 한국에서 데려갈 수 있겠느냐. 갈치를 받는 거죠. 야. 당장은 못 데려가지만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비디오 찍고 이제 그 평가서 만들고 하는데 이제 그때는 뭐 인터넷이 발달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저 현장에서 보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막 덥기도 하지만 이제 긴장되고 땀에 젖고 옷도 젖고 호텔 돌아오면 막 등에 낙서가 돼 있어요. 뒤에서 막 이렇게 볼펜으로. 아, 진짜? 네. 하다 보니 요령이 생기죠 이제. 그래서 일단은 가면 제일 대장인 듯한 스카우트한테 가서 무조건 이거 때리고 명함 주고 다음 구장 가서는 얘가 내 프렌드다. 그럼 인정해줘요. 오히려 미국 사회가 라인 문화가 더 강합니다. 그 시기에 이제 또 한국 선수들이 이제 박찬호 이후에 이제 김병현부터 이제 잘하는 계기가 됐고 기아로 넘어가서 이제 2001년 9월 13일 날 처음 이제 미국 용병 뽑는다고 이제 9월 13일 출발인데 9.11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면 보류됐다가 10월 13일 날 애리조나로 갔습니다. 애리조나 폴리그가 이제 마이너리 유망주들이 뛰는 폴리 교육리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최희섭 서재영 뛰고 있었고 이제 김병현 선수는 애리조나 이제 월드 시리즈 보러 가다가 이제 하도 차량 막히고 해서 보지를 못하고 TV로 이제 호텔 와서 봤는데 좀 뿌듯하더라고요. 김병현이 그렇죠. 잘하고. 맞아요. 그래서 최희섭 서재영도 불러다가 이제 거기도 먹이고 한국 식당에서 이제
그럼 외국인 선수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쇼네어 얘기가 나오는데 쇼네어가 그렇게 소위 말하는 허풍이 심했습니까? 전회를 픽업을 해서 야구장에 와서 했던 첫 마디가 이제 어느 펜스를 넘겨야 되냐. 당시에는 펜스가 2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앞에가 맞아요. 뒤에가 있었고. 네. 근데 그것을 들었을 때 그냥 거만하게 들린 거죠. 미국 구장만 가게 되더라도 펜스가 높고 좀 크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작으니까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들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본인은 어디 무슨 연습구장 같이 보였을 그렇게 수 있죠. 보일 수밖에 네. 없죠. 일반 트리플 A 구장도 네. 보다 저희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3할을 원하냐 30홈런을 원하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 말 했다고는 제가 들었어요. 했다고는 들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홈런이 하나도 없어. 뻥이에요 뻥. 적응을 못했어요. 그건 선수 탓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명이 더 있었다면 2인으로 움직였다면은 훨씬 더 의지하고 서로 속마음도 털고 보이지 않게 맥주 한잔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 사실은. 그렇지, 근데 그렇지. 통역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가족이 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좀 측면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외국인 용병들이 왔을 때 좀 힘들어하면 어떤 식으로 풀어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맥주 같은 걸 간단하게 많이 먹었어요. 초반에는 그러지 않은 나중에는 이제 그 미군 부대 안에 그럼 어떻게 이제 들어가서 거기에 미국식 상점이라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풀어주고 했어요. 기억에 남는 용병이 있습니까? 참 이 친구는 많이 힘들어했다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잘 이겨내더라 아니면 내가 이 친구는 거의 구제해줬다. 제가 봤을 때는 99년도에 샌더스 브릭스 선수가 네.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그 선수들이 아주 열정이 있었어요. 홈런도 많이 쳤고 네. 사실은. 네. 한국 음식도 잘 먹었고 술자리를 많이 했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성적이 좋은 선수들은 술자리를 많이 해요. 전체적으로 이게 여유가 있는 거죠. 여유가. 그다음에서 과도하게 술을 먹는 게 아니라 한 잔 두 잔 먹으면서도 속마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아지트가 생기는 거죠. 브릭스 샌더스하고는 네. 플로리다에서 이제 지명을 하고요. 그때 단장님하고 감독님하고 해서 이제 한국식당에서 불고기를 사준다고 이제 데려왔어요. 한국식 처음 먹어본다 그래서 맛있다 그러면서 옆에 이제 된장이 있었어요. 쌈장 있었는데 먹어보더니 와 맛있다. 나 우리는 이걸로도 밥을 비벼 먹을 수 있다면서 막 먹었어요. 그만큼 한국 적응력이 있다고 해서 오. 와가지고 샌더스가 홈런을 치기 시작하더니 한국 밥 안 먹어 스테이크 사줘. 아 처음에는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저는 여기 뽑아만 주시면 가서 어떻게든 잘하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진짜 잘하니까 배우 좀 잘해줘. 그럼요. 아 샌더스하고 브릭스 혹시 연락하십니까? 아니 연락은 연락 안 하시고 그 이후에 근황은 혹시 없습니다. 없어요. 플로리다 가서 다니엘 리오스를 처음 만났습니다. 플로리다 대학에서 이제 간단히 피칭 보여주고 신혼여행 떠나겠다. 피칭을 보는데 자기 컨디션이 60%래요. 그리고 이제 피칭을 하는데 뭐 137, 8 나오는데 이게 진짜 100%인지 진짜 60%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 신혼여행 갔다 오면 어디로 가냐?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신혼여행 갔다가 도미니칸 리그 뛰겠다. 오케이, 그럼 우리가 갔을 때는 거기서 보자. 그리고 이제 도미니칸 넘어갔죠. 이제 그때 기아 타이거즈가 이제 일본 마무리 캠프 가 있었는데 김성환 감독 당시 이제 정재권 단장 두 분이 이제 리오스 본다고 이제 도미니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한 3일 지났나? 갑자기 한국에서 사장님 전화 오셔가지고 너 이놈들은 뭐 하는 놈들이냐? 리오스가 왜 대구 경산에 가 있느냐? 삼성의 테스트를 받으러 갔어요. 삼성에서 빼가버린 거예요. 삼성이 빼가버린 거죠. 이쪽에는 말 안 하고 리오스도? 네, 걔 리오스 못 잡아오면 너희 현장에서 다 그만둬 이렇게 이제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아니 리오스도 리오스다. 야 약간 네. 뒤통수 맞았는데 지금. 네, 리오스 전화 안 받고 에이전트 존 그로스만 전화 안 받고 이제 와이프한테만 계속 전화를 했죠. 무조건 귀국시켜라. 근데 다행히 계약을 안 하고 리오스가 일주일 만에 넘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플로리다 또 넘어갔죠. 도미니카로 안 오고 또 플로리다로 왔어요? 무조건 너 계약서 써.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을 무조건 이제 놓치면 안 되니까 이게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아니 삼성에 뺏기느냐 우리가 잡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약을 못하면 지금 내가 잘리게 생겼는데. 하면서 이제 마크 키퍼까지 계약을 하게 됐고 도미니카 현지 리그에서 뛰는 이제 키퍼가 이제 저희랑 계약을 하다 보니 도미니카 리그를 안 뛴다고 이제 해버린 거예요. 도미니카 구단에 도미니카 구단주가 또 저희한테 엄청 욕을 했어요. 선수 빼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욕을 하는 것 같은데 스페인어를 모르니까 통역한테 이제 왜 그런 거 물어봐라. 선수를
빼간다. 자기는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불러다가 코리아는 3월 말부터 시즌이 시작한다. 우리가 계약을 했지만 지금 빼가는 게 아닌데 우리는 너희 규정도 지키고 우리 룰도 지킨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이해를 시켰죠. 이제 키퍼는 자기는 한국과 잘하려고 몸을 만들겠다. 한국을 가겠다. 이제 그때 이제 LA 다저스 산하에 있었던 키퍼였기 때문에 다저스 단장이 직접 도미니카 구단에 전화를 해서 이제 해결해줬죠. 근데 삼성이 당시였으면은 자금적인 면에서 여유가 좀 있었을 텐데 리오스가 왜 계약을 안 하고 왔을까요? 일단은 그 대구 경산이 추웠고 거기서도 이제 100% 못 보여준 거죠. 날이 춥고 어떤 비즈니스상 이제 기아가 먼저 들어왔었고 일단은 들어와라 하면 자기는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경쟁을 되면 이제 몸값이 올라가니까. 그렇지, 맞아. 예. 리오스 얼마를 줬습니까 그때? 30만 불이었어요. 아, 그래서 3억 30만 불 합류해줬고 리오스 같은 경우는 이제 멕시칸 리그에서 2년 연속 10승에서 다승하고 이제 좋은 선수였는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마크 키퍼는 덤으로 데려왔는데 키퍼가 19승으로 다승하고 돌아오는 그 비행기에서는 이제 우린 살았구나 그러셨겠네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한 그때 50일 정도 나가 있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는 이제 혼자서 다 전표 끊고 뒷바라지 다 하고 뭐 호텔 뭐 평가서 편집 뭐 다 해야 되니까 진짜 힘들었죠. 이제 그때 정재훈 단장께서 이제 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이뻐해주고 이제 저한테 이제 좀 많은 거를 좀 맡기시고 했죠 그때. 그래서 이제 외국인 선수를 뽑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건 또 정보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네트워크가 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눈으로 보고 한국형에 맞는지 그다음에 부상 그리고 성격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제가 직접 대화를 안 해보면 모르잖아요. 그 미네소타에 이제 데이비드 김이라고 후배인데 이제 걔 뭐 지금 텍사스에 있는 이제 정윤현이라고 그 로이스터 보좌관에 있던 롯데 그 친구 이제 커티스 정인데 걔가 LA 다저스 있었어요. 그 친구랑 이제 이런 후배들하고 인연으로 스카우트 리포팅 자료를 저는 받았었죠 그때. 그래서 다른 구단보다 훨씬 정보를 좀 빨리 알았었고 그런 분석 과정을 이혁중 팀장께서 많이 정리도 해주시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누구든지 평가서 양식을 받고 폼은 받을 수 있는데 그 안에는 내용물이에요. 근데 미국 애들이 항상 립서비스를 하지 정확한 정보를 주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선수 한 명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5 루트 정도를 크로스 체크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말에 미묘한 어감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걸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그런 실수들이 현대 유니콘스하고 좀 라이벌관계가 좀 있었잖아요. 얘들이. 그렇죠. 누가 잘 뽑냐 해가지고 약간의 좀 미묘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안에서 혹시 실패한 케이스 있습니까? 실패한 케이스도 있죠. 누구였습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포장지 뜯었더니 국내로 들어와서 경기 뛰었더니 이거 큰일 나는데. 마이크 서브넥. 서브넥. 마이크 서브넥 이제 트리플에서 이제 30홈런 치고 3할 치고 한다 그래서 데려왔는데 막상 이제 그런 파워도 좀 떨어지고 음식이나 이런 문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선수는 우리 지금 한국 선수도 미국을 많이 나가지만 어떤 이제 문화적인 이질감을 느끼면 경기력이 안 나옵니다. 항상 우리는 가족이다 너는 소속이다 하는 거를 숨어줘야 힘이 나는데 뒤에서 3점 먹을 때 욕하는 거 다 느끼거든요. 그럴 때 박수 쳐주고 해주면 힘이 나는데 자꾸 뒤에 눈치 주면 빨리 가고 싶겠죠 미국을. 이제 서정환 감독 시절인데 승성도 안 좋고 본인도 안 좋다 보니 바뀐 케이스죠. 야수로 말하면 이제 스카 시볼이라는 선수 마이크 서브넥 대신에 데려왔는데 현지에서는 잘 쳤어요. 근데 이제 한국 들어오고 특히 이제 걔 이름 때문에 야 시볼 하면 욕 같고 그래서 스카스라고 했는데 야구를 못 하니까 뭐 쑥갓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한국 왔는데 이제 한국 음식에 대한 좀 안 맞았는지 살이 많이 빠져버렸어요. 고민도 많이 하고. 힘이 많이 빠져니까 그러니까 쳐도 안 넘어가는 펜스 앞에서 잡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잘하면 좋지만 못하면 관중석 쪽에서 뭐라고 말하는 게 용병 선수한테 들릴 때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들리죠. 욕은 만국 공용어잖아요. 선수들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욕이라는 걸 다 알아요. 물어본 적 있습니까 용병? 있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뭐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그럴 때는.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왜냐하면 욕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반응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선수들은 그런 것이 또 에너지가 될 수가 있어요. 욕은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돼요. 저 감정 상태가 관중이 이래서 그렇다. 네, 그것은 이제 팬이 본인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이지 선수한테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표현해줘야 돼요. 선수들이 선수 사이에서 먼저 욕부터 가르쳐 줍니다. 그 부분은 말이에요. 욕을 처음에 하고 좋은 말이라 그래요. 그러면 영명들이 따라서 누구를 만나도 막 이런 걸 하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통역분들이 지적을 해서 이거 쓰지 마라. 지금 혹시 두 분은 그러면 연락하는 분이 용병이 아무도 없습니까? 저는 이제 레스 선수가 가끔 한 번씩 제가 봤을 때는
맥주를 먹고 한 번씩 연락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맥주를 메일함을 한 번씩 열어보면 많이 와 있어요. 뭐. 조창원 전설도 혹시 연락하는 용병 저는 이제 영어가 딸리기 때문에 각자가 생각하는 최고의 용병을 꼽으라면은 일단 제가 뽑은 것 중에서는 이제 리오스라 해야 되나, 키프라 해야 되나. 누구요? 리오스가 제일 기억에 남죠. 다니엘 리오스. 다니엘 리오스 그 다음에 누구라고 하셨죠? 마크 키퍼. 마크 키퍼. 네. 키퍼는 이제 19승 다승왕했고 둘 다 이제 1년 후에 부산도 보내고 이제 트레이드했는데 외국인 선수들이 처음 국내에 도입돼 가지고 왔을 때 정말 메이저나 트리플 A 잘 갔다 온 선수들한테는 우리 기존 선수들한테 굉장히 모범적인 걸 보여줬어요. 와서 웨이트하는 법, 음식 섭취하고 자기 휴식 취하는 거를 선수들한테 많이 가르쳐 줬죠. 로페즈는 어떻습니까? 로페즈 선수는 이제 제가 도미니카 인터리그를 그때 이제 이강철 당시 코치랑 이건열 코치랑 갔을 때 급히 디트로이트에서 이제 금액이 안 맞아서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이제 저랑 같이 갔던 통역이 이제 롯데에 있던 성민규 단장이에요. 네. 저한테 이제 소스를 줬고 이강철 당시 코치하고 이제 영상을 보고 좋은 선수다 잡자. 그래서 이제 협상이 되고 이제 구톤수는 일본에서 이제 구톰슨. 노이트노란 투수인데 또 재계약 불발됐다 나왔다고 해서 영상 보고 바로 이제 조범영 감독한테 보고를 해서 빨리 협상을 끝내자 다른 팀 들어오기 전에 그러다 보니 이제 돼서 둘 다 이제 다승 1-2를 하고 우승을 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여기서 잘하면 이제 또 다른 팀 또 다른 자국 리그로 가서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타이거즈랑 헤어지더라도 서운해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기억 중에서 타이거즈하고 헤어지면서 그 용병이 가장 서운해했던 용병이 있습니까? 타이거즈랑 있었을 때 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눈물 흘리고 간 용병이 있습니까 혹시? 제 기억으로는 그레이싱인 것 같아요. 물론 일본으로 가서도 다승왕을 했지만 보통 야구를 잘하면 상대적으로 인성이 야구 실력만큼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야구를 못하면 또 사람이 좋은 경우가 좀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레이싱어가 딱 가장 기억에 남아요. 첫 번째로는 실력과 인성이 겸비했고 두 번째로는 당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아라는 구단의 용병 뽑는 방법의 최종 그 결정차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면은 당시 이제 영입 순위에 그 선수가 있었어요. 조 팀장님이 나가셔서 작성 리스트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아마 재활을 했을 거예요. 수술을 하고 제가 이야 재활 관계였어요. 재활을 하고 끝낸 상황인데 이 선수를 데려와야 되냐 안 데려오냐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박도 도박이지만은 기아 구단의 용병 영입 그런 경험의 결정체가 아니겠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레이싱어를 선택을 했고 물론 와서도 잘했어요. 지금 이제 취업 비자를 제가 아는 바로는 굳이 해외를 나가지 않아도 취업 비자를 발급해 준단 말이에요. 당신은 무조건 제 3국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제가 그레이싱은 어떻게 데리고 왔냐면 걔가 오전 6시에 한국 입국을 했어요. 그럼 제가 지하에 내려가서 사우나가 있어요. 목욕을 시켜요. 10시 비행기로 오사카를 가요 제가. 그럼 영사관에 가서 취업 비자를 받고 뭐 보탄 뭐 있잖아요. 도톤보리 뭐. 굴르고 있고 네. 좀 구경하다가 저녁 7시 비행기로 와요. 하루 만에. 그래서 택시를 잡아서 30만 원 택시를 주고 당시 군산까지 또 왔어요. 그리고 다음 날 며칠 쉬다가 이제 두산 경기였을 거예요, 제 기억에. 두산에. 당시에 이제 150km 때 체인지업을 던지니까 이제 난리 난 거죠. 그 선수 인성이 아주 좋았고 걔가 또 굉장히 학자적인 타입이었어요. 체스도 잘 뒀기 때문에 제가 또 체스를 좀 잘 뒀고 일부 제가 많이 졌죠. 사실은 내가 이길 수 있는. 걔를 또 계약하려고 또 갔었어 저희들이. 그 흔히 팬들이 이제 회색 가수라 했잖아요. 그레이싱은. 근데 군산에서 첫 경기는 이제 모두 스카우트들이 마찬가지예요. 외국인 선수 데려와서 첫 출전하는 때는 엄청 긴장을 합니다. 그렇겠죠. 잘 뽑았다 못 뽑았다 이제 딱 나오잖아요. 나오죠. 근데 그레이싱어가 재활 끝나고 이제 실전 등판은 처음인데 진짜 놀랄 정도로 좋은 볼을 던져. 정말 좋은 선수다. 재계약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재계약하러 저희가 볼티모어까지 둘이 같이 갔어요. 아버지 그레이싱 아버지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서 병문안도 가고 이야. 했는데 일본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 갔는데 이제 네. 저희들이 그 일본 미야자키에 있는 그 휴가라는 곳에서 전주를 하고 있었어요. 네. 걔가 와가지고 이제 옷을 선물해 주더라고요. 계속 주입을 시켰죠. 나는 이걸 원한다. 참 고마웠죠, 사실은. 가장 기억에 남는 용병이 아닐까 생각. 그것도 그거지만 구단의 인사를 겸사겸사 온 것 같네요, 느낌이. 네. 그런 용병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의도 바르고. 얘기도 네. 바르고. 용병들은
김웅영 감독님하고 관계는 어땠습니까? 혹시 김웅영 감독님과 싸운 용병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들도 무서운 건 아나 보죠? 그 분위기에 젖어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감독님이 이제 계실 때 이제 원정 3연전이 있잖아요. 광주로 이동하는 마지막 날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지게 되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1시에 끝나잖아요. 당시에 저희들은 25분 안에 제 기억에 밥을 먹고 샤워를 다 해야 돼요. 25분 안에? 그 굉장히- 전체가 다요? 예, 전체가 또 다 해요 또. 근데 이제 이기면 상관이 없는데 지게 되면 감독님이 제 앞에 계시고 일군 매니저가 있고 제가 그 사이에 있어요 항상. 네. 그다음에 용병이 바로 옆에 뒤에 있는 거죠.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민자 고속도로가 논산 천안간 고속도로가 뚫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쪽 청주 쪽으로 해서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죠. 3시간만 4시간이 걸려요. 근데 1시가 되면 다 잘 수밖에 없죠. 피곤한데. 그렇죠. 그때 불러요 사람을. 근데 그날 부르는데 부르는 것도 아주 조그만 목소리 불러요. 그러면 일군 매니저 되신 분은 잠을 자면 안 돼요. 미치겠네. 근데 잠을 잘 수밖에 없죠. 피곤하니까. 그럼 제가 옆에 저는 잠을 절대 안 자요. 제가 있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런 분위기에 이제 용병들도 적응이 되고 가는 과정이 보이지 않는 그런 스토리가 많이 있죠. 두 분은 김웅영 감독님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은 있으신가요? 아주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감독님은 이제 사실 무섭고 어렵기도 하지만 또 나름 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뭐 어려워서 못 다가가지만 후배들도 많이 사랑하시고 모임도 자주 나오시고 재작년에 이제 부산 캠프 있을 때 이제 선동열 감독하고 김웅영 감독님 오셔서 이강철 감독이 이제 식사 자리할 때 그때 이제 정말 몇십 년 만에 감독님이 처음으로 이제 저 보더니 너 그때 고생 많았지 하시더라고요. 기억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기억하시는 그 후배들 사랑하시고 야구도 사랑하시고 그런 분이고요. 선수 때는 못해서 좀 그렇기도 하지만 프런트 할 때도 이제 많이 어려웠지만 좀 마음이 따뜻하시고 그러니까 감독님이 그 야구에서만큼은 조금 냉정하기도 하고 야구에서만큼은 소심하고 조급증도 있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 상황을 견뎌내는데 본인도 힘들었겠구나. 라는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아직도 이러고 있냐고 할 때는 마음 상처 받으셨죠? 그렇죠. 근데 이제 기쁜 뜻이 계셨겠죠. 너 빨리 프런트 생활을 막상 프런트로 마음을 먹게 되는 그 상황은 본인에게는 너무 힘들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퇴인데. 저는 이제 은퇴라는 표현보다는 야구를 못했기 때문에 빨리 이제 진로를 바꾼 케이스가 됐고요. 처음 스카우트가 됐으면 모를 텐데 이제 매니저 생활을 하면서 많이 배웠고요. 김성근 감독님 밑에서 정말 많은 일을 배웠어요. 기록도 그냥 일반적인 기록이 아니고 그때는 이제 다 수기로 적을 때였고 매니저니까 뭐 그날 쓴 영수증 다 전표까지 끊을 때인데 이 기록 하나도 볼이 하나 들어왔다 그러면 이렇게 기록지에는 일자로 긋잖아요. 근데 여기에 어느 코스에 무슨 볼이 들어왔고 어떻게까지 다 기록을 하라고. 그 좁은 데다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신혼 때였는데 신혼여행도 하루 빨리 돌아오라 해서 돌아가고. 아니 저도 한때 그 야구 중계를 연습하다 보니까 옛날 야구 기록지를 적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3루타를 치면 여기까지 해서 뭐 어디로 뭐 저 필드로 떨어졌다 뭐 여기까지 다 적었거든요. 근데 네. 또 훈련에 대해서는 정말 지독하게 많이 시키시는 편이시고 잘 삐지세요. 이렇게 원정 가서 식당에 감독님 오시기 전에 누가 젓가락질을 흔적이 있으면 안 드셔버려요. 밥 못 먹고 찾으러 다니고 이제 한 3일 만에 이제 풀리시면 식사하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사춘기의 아들 같은 느낌. 그렇죠. 이제 그 김성근 감독님이 이군 감독 맡으시고 뭐 진주까지 한 2시간 그때 2시간 반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새벽 6시 40분 출발해요. 일찍 출발하거든요. 근데 무조건 2시간 정도 거리는 이 버스 안에 자면 안 됩니다. 근데 또 새벽 출발을 얼마나 잠이 옵니까? 운전석 뒷자리에 감독님 석에서 이렇게 신문 보는 척 하면서 구멍 뚫어가지고 백미러로 누가 자는지 다 그래가지고 누가 딱 자잖아요. 걸리면 여사님 차 내세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하차 저는 저까지 다 내려가지고 산 가버리고 16km 이제 뛰어가니까 저는 매니저랑 이제 사고 날까봐 구단에 전화하고 고속도로 뛰고 있습니다. 아니 장성에서 뛰었다는 것은 여기 뭐지 인터뷰가 있었는데 네. 거긴 남해고속도로잖아요. 예, 고속도로도 뛰고. 거기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죠. 저는 이제 갓길로 이렇게 뛰고 뭐 연습 경기를 한다 그러면 오늘 지면 고속도로 뛴다 그러니까 죽이 살기로 얘기해요. 어느 정도 그분이 승부에 강하셨냐면 도착하면 밥을 주지 말고 햄버거를 줘라. 배부르면 못 뛴다. 또 이제 원정 호텔에서 출발할 때는 오늘은 좀 식당에다가 육개장을 좀 몇 개 해라. 확 좀 달아오르게. 그 신영균 감독님이 이제 93년에 감독하셨고 그다음 김성 감독님 하셨는데 이 또 두 분은 좋은 게 정말 제자들한테는 사비로 많이 용품도 사주고 좋은 것 많이 사주세요.
한번 일하다가 이제 부산을 가서 이제 점심을 먹는데 나이가 있으신 이제 배트 사장님이 있어요. 그분이 한 30자루를 이제 팔려고 오셨는데 우리 이군이 연봉이 적다 보니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 들어오시라 그래서 무슨 배트냐, 총 몇 자루냐, 얼마까지 줄 수 있냐. 그러더니 저보고 돈 찾아와 다 사주셨어요. 그러면 당시로 말하는 겁니다. 성격은 안 좋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지만 성적을 잘 내는 감독과 너무 사람은 좋은데 성적은 잘 안 나는 감독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사람 좋으면 꼴찌라고요. 프로는 성적이 나야 됩니다. 프론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성적에 따라서 진급도 하고 또 되잖아요. 성적 안 좋으면 프론트 잘리거든요. 이혁중 전설 같은 경우에도 2002년도 정도면 이제 기아 타이거즈로 이제 넘어왔으니까 그 전 해태하고 기아하고 그런 그 외국인에 대한 어떤 시스템 많이 확 바뀝니까? 많이 바뀌었죠. 기아로 넘어가면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도 많아지고 해외를 경험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용병에 와서 이제 문화의 충격이 덜한 거죠. 첫 번째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은 기아 인수하기 전에 2001년 초반까지는 당시 보스턴 레드삭스하고 이제 우회 협정 관계를 맺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선수를 수급받는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거기 사람들이 좋은 선수를 주겠어요. 안 주죠. 좋은 선수를 줄 리가 사실은 만무하죠. 선수 자체도 안 오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내가 여기서 더 클 수 있는데 네. 왜 한국으로 네. 옵니까? 추창관 전설이 보기에 지금의 기아 타이거즈의 용병이라든가 또 이제 곧 이제 누군가 또 올 겁니다. 네.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잘 뽑는 것 같습니까? 네, 지금 이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직접 나가서 보는 것도 있지만 또 요즘 각 구단이 현지 그 미국인 스카우트를 두어서 자료를 계속 받고 있고 최근에 이제 뭐 좋은 선수들이잖아요. 넬이나 또 소크라테스도 좋은 선수고 네. 잘 뽑고 있고 그런 외국인 투수나 외국인 타자들이 얼마만큼 해주냐에 따라서 팀 분위기가 그만큼 업그레이드 되는데 그러면 용병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단장이 도장은 찍겠지만 거기에 네. 확신을 줘야 되는 사람은 조창관 전설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감독 코칭 스텝의 영상이나 자료를 보여주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 나가서 보고 매일 보지만 코칭 스텝에서 당장 현장 비디오만 보고 판단하기 사실 어렵죠. 그렇죠. 때로는 뭐 저희랑 약간의 한두 명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타이거즈에서 아무튼 코칭 스텝에서는 스카우트 의견을 많이 들어주셨고 그게 이제 성공한 케이스고 실력이 좋으니까 저희가 뽑아오겠지만 어떤 팀에 적응할 수 있게 프런트에서 우리 이혁중 팀장이 이런 분들이 이제 문화도 설명해주고 너희들은 외국인이니 당장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게 조급하지 말고 좀 잘해라 그리고 자료도 많이 주고 그런 걸 많이 하죠.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이걸 어떻게 이게 시청자들이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둘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직서를 호주머니 갖고 다녔어요. 그만큼 당시 단장님이 저희들을 좀 강하게 키우신 거죠. 왜냐하면은 너희들이 기초 자료가 로데이터가 되는데 너희들이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거기에 있는 누군가와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다른 생각을 품는다면 용병이 바로 용병은 바로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희들도 단장님께 책임질 수 하면 제가 그만둔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까지 저희 둘이는 그런 강했었죠 사실은. 어느 거나 다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야구나 뭐 일이나 방송이나 절실함이 없으면 절대 성과는 나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2003년도에 이제 중간에 이제 마크 키퍼 보내면서 대체 용병 때문에 급히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트리플 A를 막 돌면서 이제 선수를 찾는데 마이너에서 선발 잘 던지면 당연히 안 보내주죠. 보내주더라도 이적료가 비싸거나 그러는데 이제 막 돌다 보니까 마이크 존슨이라는 캐나다 출신 선수가 중간 겟으로 짧게 던졌는데 구위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 보고를 하고 그 선수 이제 에이전트한테 전화를 했죠. 이제 데려가고 싶다. 한국은 이제 최대가 30만 불이다. 근데 시즌 중이니 조금 낮추겠다 그랬는데 이제 에이전트 이름이 이제 아이라라는 변호사예요. 변호사가 100만 불을 달라는 거예요. 야 한국 코리아 계약이 30만 불인데 어떻게 중간게트 선수를 100만 불을 달라 하냐. 그랬더니 한국 계약을 바꾸래요. 이거 말이 안 되지 그거.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스피커폰 키고 그대로 통역을 해라. 그러면 한국 선수들이 박찬호, 김병현 다 메이저 뛰고 있는데 걔들이 메이저 계약을 바꾸라면 바꿔줄 거냐. 그랬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요. 변호사를 빨리 알아먹네. 걔를 데려왔어요. 27만 불인가 주고 데려왔어요. 그가 이제 중간계도 짧게 던지니까 마무리를 시켰는데 첫 세 경기를 다 말아먹어 버렸어요. 저는 이제 죽을 맛이죠 이제. 미치겠네 진짜. 내가 타지. 이제 그만둬야 되나?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걔가 잠실에서 이제 마지막 그 1점 차를 역전을 시키고 내려와서 이제 왼손으로 벽을 쳤는데 새끼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고 얘네 완전 퇴출이구나 이제 기량도 안 좋은데 손까지 다쳤으니 퇴출이다 했는데 얘가 마지막으로 선발 한번 던지게 해달라. 선발 8연승 했어요.
야 지금 대체용병 말씀하시니까 기아가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지금 네, 얘기 나온 거는 캠 알프레드 구단을 떠나서 타이거즈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솔직히 그 선수에 대해 저는 잘 모릅니다. 사실 시즌 중에 교체한다는 게 정말 힘든 게 그러니까. 현재 미국 내에서도 투수들이 부족해요. 미국 내에서도 저 좋은 투수들은 거의 풍견상이고 미국도 이제 그 포리맨 40명 안에 들어있는 좋은 선수 외에 마이너에서도 막 선수가 없어서 뽑아 올라가는 상황에 한국을 잘 안 주려 합니다. 지금은 뭐 해외 스카우트에 대해서 정보도 받고 이제 확인차 나가는 케이스지만 저희 때는 이제 거의 여름에는 트리플이 한 달 돌고 또 10월 말 11월에는 이제 멕시코 뭐 도미니카 뭐 베네수엘라 이런 리그를 도는데 사실 위험하거든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베네수엘라 대사관에서 오지 마라 그랬어요. 아 여행 위험 지역이니까. 홈페이지 가서 공지사항 좀 봐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는 최근 5년간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납치 살인율 1위 여행 금지국입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수는 봐야 되겠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제 현지 통역하고 비행기가 한 3시간 딜레이 되니까 네 친구가 이제 한 3시간 기다리다 우리 안 오니까 안 온 모양이다 가버리고 저희는 밤 9시에 이제 베네수엘라 도착을 했는데 밤에 이제 공항 근처 살이 이제 뭐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대형 추리를 해놓은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빈민촌의 불빛이었더라고요. 나중에 내렸는데 이제 핸드폰도 안 되지, 스페인어도 못하지. 공항에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일반 상점 무조건 들어가서 폰 한 번만 쓰자. 잘 안 주죠 이제 외국인이라서. 한 여직원이 이제 그 스페인어 책을 가져가가지고 핸드폰 찾아서 이제 그래가지고 통역했더니 이제 통역이 돌아왔어요. 호텔을 쓰면 예, 납치될 위험이 있으니 호텔을 쓰면 납치될 수 있다고? 예, 호텔 외국인이 있으면 차 타고 나갈 때 이제 납치할 수 있다 그래서 민박했어요. 한국 교포분이 이제 퇴직해서 오신 분이 이제 현지인처럼 이제 슬리퍼 신고 면도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뽑으러 다녔어요. 그긴 또 에피소드가 뭐냐면 카라카스 구장을 잠실처럼 두 구단이 쓰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카라카스니까 카라카스 구단이라고만 생각을 해서 가가지고 이제 통역 보고 카라카스 단장 좀 불러줘라. 정문에서 직원한테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야, 너 단장이 왜 없어? 불러줘. 없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카라카스로 원정가 있고 다른 구단이 있는데 내가 다른 팀이 이제 홈을 쓰고 있는 그러니까 거구나. 두산이 홈인데 LG 단장만 만나게 되라니까 당연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단장이 들어오라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전년도 WBC에 윤석민이 베네수엘라를 잡았잖아요. 4강에서. 그래서 코리아를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희가 윤석민 팀이냐 자료를 주면서 여기는 이제 두 구단이 쓴다. 그러면서 이제 어디 자리를 원하냐. 그때 이제 토요일인데 만석이었어요. 만석인데 이제 가니까 제일 중앙석에 있는 팬들 4사람 일어나라 그러더니 제일 앉혀줬어요. 만약에 아이들이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들이 이 일을 하겠다고 하면은 시키실 겁니까? 저는 야구를 안 시키려고 다 보냈습니다. 나한테. 너무 힘들어서. 저도 이제 저도 야구를 했지만 성공을 못했고 제 처남도 혜태에서 잠깐 투수를 했었어요. 누가? 걔는 이제 1군에 조금 있었는데 어차피 저희 집안은 야구 선수로는 성공 못한다. 어렸을 때 야구 못하게 아예 보냈습니다. 혹시 그러면 후배들 중에 선배님처럼 제가 스카우터 좀 되고 싶습니다. 통역을 하면서 저도 스카우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절실함이 있다면 저는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해봐라. 제 아들도 전자컴퓨터공학 전남대를 다니지만은 제 아들이 이 업무를 한다면 잘 미국에 가서 배우거라. 정확한 걸 배우고 와야지 너희 풀이 넓어지고 너희 네트워크 형성이 돼서 한국 오게 되면 그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저는 만약에 제 주변에 또는 제 자식이 그걸 한다면 절실하다면 해라. 그리고 좀 더 큰 무대를 가서 거기서 배워가지고 오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도 훨씬 낫다라 그 말은 꼭 해주고 싶어요. 매력은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단순히 내가 유명 선수랑 같이 간다, 내가 호텔에서 잠을 자고 멋있는 옷을 입고 비행기를 탄다 이 정도 수준에서 만족해 버리면 본인이 아마 견디지 못할 거예요. 사표를 넣고 다닐 자신 있으면 해라. 근데 이제 선수 출신 프런트들이 이제 뭐 전력 분석에 주로 많고, 근데 이제 모든 선수 출신들은 스카우트를 해보고 싶어합니다. 가장 희망 직업이 스카우트예요. 자기가 정말 좋은 선수를 발굴했을 때 그런 희열, 또 보람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이제 스카우트를 하면 아마추어에서 대우를 받죠. 그 선수들이나 부모들은 스카우트를 하면은 이제 바라보는 눈이 틀리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자기 폼도 나고
좋지만 이제 내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야구했다 해서 다 스카우트는 아니다. 스카우트는 이제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선수 평가하는 데서도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 거. 인성적인 부분이나 그 생활 환경이나 또 가족 관계, 뭐 여자친구 관계, 특히 요즘처럼 이제 KBO에서 말하는 클린 베이스볼에 의해서 이제 뭐 도박이나 음주운전이나 뭐 성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교육을 많이 하는데 그걸 간과하면 사고 치는 애들이 있어서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입단에서도 그런 관리나 교육적인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데 스카우트라 해서 뭐 다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잘 뽑은 선수가 있는 반면에 기대했던 만큼 못했을 때 이제 성적도 안 나오면 팬들이 이제 왜 저런 애를 뽑았느냐, 뭐 다른 애 못 봤냐 이런 비난도 많이 받고 스카우트가 뽑은다 해서 다 성공한 건 아니고 그렇죠. 그 팀하고 궁합이 맞느냐 또 그 팀에서 얼마만큼 기회를 주고 만드느냐 이거지. 스카우트들도 신중하게 이제 그런 미래 가치를 보고 몇 년 후에 얘가 어느 정도 성장하겠다 이런 이제 당장 뽑는다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해트라고 하면은 뭐 손동열, 이정범 대표적인 이런 사람들 80년대 한참 우승했을 때 그런 멤버들을 보면 이분들은 기량도 기량이지만 멘탈이 정말 강했어요.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만큼 그걸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요즘 선수들은 잘할 때야 못할 때 기복이 심하잖아요. 어떤 멘탈적으로 어떤 집중력도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강한 정신력 보유하는 좋은 선수 찾기는 이제 쉽지는 않지만 그걸 찾아야 되는 게 이제 스카우트고 현재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서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걸 또 잘 찾아야 돼요. 자, 다음은 OX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면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시고요. 애매하다 싶으면 가운데로 해서 세모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있다. 하나, 둘, 셋.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선수 때로 돌아가고 선수 때로 다시. 아쉬움이 많이 남으시죠? 많이 남죠. 또 이 해태라는 건빨 유니폼 입었다는 게 굉장히 명예롭기도 하고 또 그런 정말 기라성 같은 선배들 사이에서 그래도 단 몇 경기를 했다는 거 정말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자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그런 시기였고 그때 당시 광주 기아 팬들은 정말 타이거즈라면 모든 걸 사랑해 주셨잖아요. 정말 뿌듯함을 느꼈죠. 저는 2005년도로 돌아가고 싶어요. 2005년도? 왜? 그때 제가 10월 달에 시즌 끝나고 나서 제 기억에 한기주 선수 같아요. 제 기억에. 그 선수가 몇몇 선수 데리고 미네소타 교육리그를 60일을 참가를 했어요. 제가 이제 매니저 통역 겸 갔는데 저의 당시 때 이제 제가 받은 지시사항은 미국의 선진 야구를 습득하고 서류화 시키라는 거였어요. 정보를 가져와서. 근데 아까 뭐 미국 사회는 라인 그 말씀하셨잖아요. 예. 상당히 좀 있어요. 한국은 규제가 많은데 자유가 엄청 많아요. 미국은 자유스러운 같은데 규제가 엄청 많아요. 자유를 주질 않아요. 코치들이. 근데 이제 총 60일인데 한 20일 되는 시점에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당시에 이제 김태훈 코치랑 같이 갔는데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야 코치를 각계격파식으로 하자. 김태훈 코치와 둘이 한 명씩 코치를 불렀어요. 어허. 뭐 물레방아주, 뭐 물레방아주. 폭탄주, 충성주 한 2주 동안 술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랬더니 이제 정보를 하나씩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서류화된 정보를. 나중에는 그걸 이제 서류화를 시켰죠. 저희들이 가져와서. 와서 그걸 또 사용하게 됐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저희가 현장에서 활용을 했고 미국 야구가 보기에는 대강원 같아도 데이터에 분석한 철저한 그런 아이거든요. 무섭더라고요. 무섭잖아요. 무섭더라고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이유는 거기에서 타이거스가 한 번 더 꿈을 꿨다면 물론 그게 계기가 돼서 저희들이 이제 미네소타 5협정을 맺어서 뭐 정보도 많이 얻고 있다면은 그 단계에서 타이거스가 꿈을 꾸고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 메이저 구단과 관계를 더 확대시켰다면 아마 지금의 기한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자, 다음 질문.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일을 할 것이다. 하나, 둘, 셋. 일 안 하실 거예요? 네, 저는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했고 저는 사실 개인적인 꿈은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었어요. 2000년도 기아로 넘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돈을 이제 확보를 해서 네. 사실은 유학을 가고 싶었어요. 만약에 AFC에서 왔어요. 중요 요직을 맡아달라. 안 갑니다. 안 가요? 피파에서 왔어요. 피파. 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생활은 어차피 규모의 사이즈의 차이지 그렇지.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왜 계속 이 일을 하고 싶으세요? 올해도 했지만 나름 보람도 있고 제 성향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 장기간 나갈 때는 이제 막 한국 가고 싶고 또 위험하니까 빨리 탈피하고 싶은데 또 막상 들으면 또 나가고 싶기도 하고요. 정말 이런 게 좀 뭔가
찾아내고 좋은 모습을 좀 선보이고 이런 부분이 저한테는 좀 보람 느끼고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혹시 지금에서 더 큰 목표가 있으십니까? 목표야 뭐 다 있지만 이제 내년에 이제 제가 퇴직이기 때문에 네. 이제 여기서 잘 마무리하고요. 야구단에서 맡을 수 있는 그런 걸 다 이제 마지막 운영팀장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잘 퇴직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남은 걸 보내야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기아 타이거즈가 그래도 좋다. 하나, 둘, 셋. 뻔한 질문일 수도 있긴 하지만 다른 질문은 없습니다. 왜 좋습니까? 왜? 타이거즈가? 첫 직장이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추억이라는 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공존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강렬했던 것 같아요. 인생의 반을 거기서 보냈기 때문에. 군대 유니폼하고 똑같아서 강렬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숨이 확 막혀요. 저는 항상 이제 챔피언스 필드를 가면 원정 임원실에서 이렇게 보면서 사실 그 제가 있을 때 이제 막 공사 시작했었거든요. 항상 오면서 이 타이거즈라는 이 상징성이 너무 좋고요. 또 명문 구단이기도 하고 KT도 중요하지만 기아도 좀 계속 상위권에서 우승도 많이 하고 이게 그럼으로써 이제 한국 야구가 더 발전하거든요. 그렇죠. 13년도 처음에 이제 KT 제의를 받고 사표를 냈을 때 기아에서 그때 당시 단장님이 이제 한 달간 사표 수리 안 해줬어요. 그때 또 선동열 감독, 이순철 수석 두 분도 이제 가지 말아도 했었고 제가 뭐 KT로 이제 어차피 가게도 했었고 2017년 3월 시범 경기할 때 여기를 왔는데 그때 당시 이제 허영택 단장께서 제가 기아에 있을 때 부단장 잠깐 있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단장으로 오셨는데 저보고 너 올해 아니면 기회가 없다 돌아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육성 팀장이었는데 KT하고 기아하고 한국 시리즈 한번 붙고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허영택 단장님이 웃으시면서 뭐 미국하고 이디오피아하고 붙는다. KT 가소롭다 식으로 하셨어요. 그해 17년도 우승했잖아요. 네, 맞아요. 예, 부럽기도 하고 네. 또 순간 그랬죠. 빨리 올 걸. 사실 후회도 좀 있었지만 정말 축하드렸고 이제 19년부터 이강철 감독 오면서 좋아지면서 제가 21년도 운영팀장 와서 우승하니까 너무 좋았죠. 그래서 이제 우승 반지를 제가 선수 프런트 합쳐서 이제 7번째 우승 반지를 받았습니다. 그 우승 반지의 실물을 지난 녹화 때 처음 봤습니다. 예, 말만 들었던 그 우승 반지. 자, 이제 녹화가 꽤 길어졌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 긴 시간 동안 함께했는데 어떠셨습니까? 제가 이런 전설이라는 타이틀을 달아야 될지 사실은 고민이 많았고 좀 아닌 것 같아서 참가하기가 조금 대신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 정말 좋은 선수들 많은데 나가서 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안 나가려고 했다가 막상 와서 이런 분위기 되니까 너무 과거 이야기 하니까 즐겁기도 하고 좋고 타이거즈에 대한 또 한 번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8명 당시 제가 들어왔을 때 중에 한 명이었고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게 새벽에 좋은 용병을 데려오기 위해서 일하시는 10개 구단 외국인 담당자들 수고한다고 말해주고 싶고요. 다시 한번 외국인 담당자들이 고생한다는 걸 알아주라는 소리는 아니고 나름대로 노고가 있기 때문에 좋은 용병이 와서 성적에 기한다는 그 정도는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녹화 마치면서 이제 이럴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선수든 아니면 프런트든 이제 생활을 해오시면서 생각나는 사람, 고마운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타이거즈 내에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생각나는 분이 있으시면 영상 편지로 한번 영상 한번 남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 대본을 보고 네.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양한 많은 분들도 계시고 근데 현재 한 3분 정도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저를 처음 선수에서 직원으로 채용해 주신 당시 최은범 단장님한테 이제 이 길을 처음 열어주셨고 두 번째는 이제 98년 스카우트 할 때 제 사수였던 이제 돌아가신 김경훈 부장님 계세요. 그분한테 이제 스카우트 세계 발들이면서 많이 배웠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아 정재공 단장께서 저에 대한 그 외국인을 맡겨주시면서 그분이 저한테는 좀 많은 힘이 돼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스카우트 쪽도 거의 많이 일임을 해주셨고 나중에 이제 또 전력 분석 팀장까지 처음 승진시켜 주신 분이고 세 분이 생각납니다. 감사합니다. 이혁진 선수는 저는 광범위 세 그룹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8년도부터 입단해서 2020년 12월 달에 퇴사하기까지 저하고 인연을 맺었던 타이거즈 직원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모든 야구 관계자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저의 사랑스러운 신부 정자영, 저의 자랑스러운 아들 이찬영, 아빠가 업무를 하면서 1년에 6일 이상 쉬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바쁜 와중에도 저뿐만 아니라 이 업무를 종사하는 모든 스카우트, 외국인 담당자들 어쩔 수 없는 건데 묵묵히 내 옆을 지켜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그룹은 제가 현재 생활하고 있는 담양군 소북면 대방리 주민들과 이 영광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 나가신 거 아니에요? 아직 저기 자격이 아직 않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외국인 투수 홀리어 만용. 만용이 지금 제일 궁금하대요, 일단은. 저희 둘이 가서 이제 현지에서 컨택을 했는데 정말 좋은 구위를 가졌었고 잘 던졌어요. 근데 이제 한국 와서 선발이었는데 우리 국내 투수들하고 외야 라이트 쪽에서 달리기 시합하다가 햄스트링이 와버렸어요. 햄스트링 와가지고 그 부상 때문에 마무리로 돌아서 짧게 던졌던 친구인데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2003년 10월 달에 시즌이 끝나고 이제 LA로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LA에서 피닉스로 갔는데 그때 그 구역이 이제 산불이 많거든요. 비행기가 결항이 된 거예요. 다음 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택시를 타고 갈래? 버스를 타고 갈래? 비행기를 타고 갈래? 이제 분분했는데 근데 결국은 저희가 그레이 하운드라는 이제 고속버스 타고 갔어요. 잘 아시겠지만 미국 사회에서 고속버스를 잘 안 타요.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 많이 타는 거지. 근데 버스를 타는데 제일 뒤쪽에 이제 화장실이 있고 무전경관이 있고 전부 다 이렇게 좀 뭐 문신도 많고 5시간을 가는데 제가 일본 태권도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잠을 자면 제가 뺏길 것 같더라고 느낌에. 무전경관은 뭐 60, 70대 할아버지였고 저희 내리니까 이제 현지 로컬이 와서 저희를 이제 환영해주고 그때 안심이 놓였고 이제 도미니카가 넘어갔죠. 만용 선수를 봤죠 저희들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연락을 안 해요. 원래 습성들이 자기한테 관심이 있으면 막 튕겨요. 갑자기 안 나타나고 눈길도 안 줘요. 안 되길래 제가 갑자기 당시에는 저희가 1인 한 방에 3명이 잤어요. 방이 커가지고 또 전략회의를 계속 해야 되니까 새벽 그때 제가 1시 반인가 다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가야 되겠다. 어디를 가냐고 그래서 만용 집으로 가야 될 것 같다. 1시 반에? 네, 새벽 1시 반에 만용 집으로 제가 갑자기 갔어요. 제가 걔는 원정 끝나고 이제 집에 여자친구하고 같이 온 상황이고 걔를 이제 저희 숙소 데려와서 3시간 동안 설득 끝에 계약을 했었죠. 3시간 설득은 말이 설득이지 강금 아닙니까? 아니 본인이 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강동까지는 아니고. 근데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하와이 전술에 합류를 했어요. 옷을 정말 멋있게 입고 왔어요. 중남미 사람들이 과시용으로 목걸이도 큰 거 차고 반지 그다음에 옷도 그 지휘자 복장하고 또 공항에서 만용을 알아본 거예요. 미국 로컬들이. 사인 받고 오니까 다들 엮어죠. 숙소 가서 환복을 해야 되는데 바로 훈련장으로 가져요. 거기 가서 다 내가 너희를 오래 행복하게 해주겠다. 다음날 오자마자 볼펜을 때리는데 볼이 살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채곤 지금 감독님께서 야 오늘 물건이다. 이거 진짜 물건이다. 당시에는 또 이제 하와이 공원에서 너무 이제 야구 관련해 사고가 많아서 보통 숙소에서 50분 거리인 거기 야구 전용 4면짜리 구장이 있어요. 거기에 4개 구단이 대한민국 구단이 가서 훈련을 했던 시대였어요. 각 구단 스카우트하고 외국인 담당자 와서 어떻게 이런 선수를 뽑았냐. 다들 한껏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저도 이제 기대치가 이제 상당히 올라가. 코치 감독 김성 감독님도 야 괜찮다. 그게 쉽게 말하진 않거든요. 근데 2월 17일이에요. 정확하게 날짜도 기억을 해요. 외국 선수 몸이 안 만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별도로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그날따라 스프린트라고 경합하는 레이스가 있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말렸죠. 저는 제가 그때 화장실 급해서 오는 사이에 제가 절대는 레이스에 참가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선수한테도. 제가 갔다 온 그 사이에 햄스트링이 터진 거죠. 제가 이제 그때 아주 속된 말로 분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얘를 데려왔는데 기아 구단이 담당자가 순위를 정말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거기까지 가서 데려온 건데 순간의 판단 하나로 모든 것이 물거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상 치료를 3월 31일까지 한 거죠. 구위가 안 나오죠. 자신이 없죠. 또 재발할 것 같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때 화장실을 안 갔어야 됐어요. 제가 지금 화장실 안 갔잖아요. 화장실 안 가. 실제로 화장실 안 가셨어요.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가면 안 돼요. 열심히도 녹화하는데 단 한 번도 화장실 안 갔습니다. 지금. 일부러 그런 게 좀 제가 좀 보이지 않는 미신이 좀 있어요. 혹시 베스란 용병 기억하시냐고? 10년 전에 시애틀에 놀러 갔을 때 편의점에서 친척과 커피 마시는데 웬 흑인이 갑자기 말을 걸더래요. 자기 한국 타이거즈에서 뛴 선수라고. 맞습니다. 그리고 김웅영 감독이 자기가 작다고 마음에 들지 않았대요. 맞습니까? 좀 작았습니까? 잘하는데도 방출시켰다고 자기한테 그렇게 하소연을 하더라는 거예요. 잘했는데 부상을 당한 걸로 제 기억이 나요. 경기가 거의 약간 큰 스코어로 저희가 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내야 땅볼 쳤는데 보통 한국 선수는 전력 제출 안 해요. 외국은 전력 제출 하라고 교육을 받아요.
그때 전력 질주하다가 베이스를 잘못 밟아서 발목이 접힌 거죠. 그러니까 좋은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방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아주 그냥 하소연을 했네요, 이분이. 자신도 나름 한식에 적응하기 위해서 한국 가기 전에 불고기와 잡채 등을 많이 먹었는데 막상 한국 가니까 그런 건 없고 김치국에 제육볶음만 많이.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정정해 드릴게요. 제가 소고기 볶음밥을 많이 사줬습니다. 베이스 선수는 소고기 볶음밥을 좋아해가지고 매운 음식만 억지로 줘가지고 괴로웠다는데 왜 용병 선수들의 기호에 맞는 음식을 당시 안 줬는지. 여러 가지 이제 제약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아하고는 좀 달라졌죠. 기아는 아예 이제 스테이크하우스 메뉴판을 저희가 그때는요 뭐 거참들 집합시키면 라카에서 선수들 이제 이렇게 머리박기 시키잖아요. 네. 용병들 멀뚱멀뚱 서 있다가 야 뭐해? 같이 해요? 어떻게 해? 아니 본인들 좀 약간 충격받아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집합 상황에는 말은 못하고요. 돌아서서 이제 맥주 한잔 할 때 이야기를 하는 거 충격이라 이야기를 하죠. 이분도 이전에 용병 인터뷰에서 본 내용인데 한국 와서 팀에서 사준 식사가 선지해장국이었대요.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마이크 서브넥이라는 선수가 야구를 보여서 2군으로 떨어졌어요. 가게 되면 한평 연수구장을 가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김종모 당시 이제 타격 코치님께서 한평 장날이어서 한평이 그 생고기가 맛있잖아요. 그렇지. 제가 설명을 다 했어요. 선지해장국과 생고기는 날 것이니 원하면은 익힌 것을 주겠다. 당연히 탈이 나니까요. 그렇지. 근데 본인이 긋고 먹겠다. 아니다. 익혀서 좋은 걸 주겠다. 안심 등심을. 본인이 긋고 먹겠다 해서 한번 먹어보라 권한 거죠. 정정하겠습니다, 정확한 여러분. histori입니다. 본인이 먹겠다고 했답니다. 대단하다. 선지해장국은 외국인들이 먹기에는 약간 본인이 트라이를 해본 거죠. 반응은. 뭐 먹고 맛있다 계속 먹었어요. 먹긴 먹었어요. 이분들은 또 원래 존슨이랑 재계약을 하려고 했었습니까? 존슨 재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아이라라는 변호사가 $100만. 아, 녹화에 있습니다. 그대로 말씀하시네 지금. 2000년에 해태 타이거즈 외인 타자들이 정말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시즌 시작하기 전에 호세 말레부, 에디 피어슨? 에디 피어스는 흑인 이제 등치 크고 현대 유니크에서 뛰었던 98년 홈런은 이제 한 29, 30개씩 치는 타자였는데 저희 데려왔을 때는 이제 삼진을 더 많이 먹는 상황이었고 그때 이제 타자들을 많이 바꿨죠. 제가 본 자료 보면은 처음에 피어슨하고 말레이브라는 선수를 말레이브는 이제 보스턴에서 추천한 선수였고 나중에 뭐 총알 때문에 미국인들이 보통 그 실탄을 신발에 많이 갖다 놔요. 아이들 손에 닿지 않는 선발에 있는 신발이라든가 다른 자기 귀중품에 넣어놓는데 총기 허용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짐을 잘 때는 그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한국 들어올 때 이제 그 신발을 그대로 담았는데 공항에서 똑같은 케이스예요, 이제 이게. 총알이 걸려가지고 그런 경우가 미국 사람들이 많아요. 잡혀서 가서 급히 빼왔죠. 강서 경찰서 가가지고 제가 빼오고. 강서 경찰서 가서. 아니 그럴 수 있어요. 미국 총기 허용돼 있으니까. 근데 그게 신뢰가 최근에도 미국 뉴스 들어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야, 근데 이분 기억하신 게 맞는가 봐보십시오. 호세 말레브, 에디 피어슨 이후에 제이슨 베스, 호조, 예. 키스 미첼, 네. 타바레스는 기억나? 6명 맞습니다. 기억하시냐고 물어보는데 네. 초창한 그 우리 전설께서 연도별로 싹 적어 싹 국내 국외 용병들 자료를 싹 적어왔습니다. 스카우트를 어떻게 했고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고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다 적어놨습니다. 서재훈 계약 11월 애틀랜타 이것도 있네요. 최희섭 계약 그때 얘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때는 이제 제가 2007년에 이제 전력 분석 팀장 임명을 받았는 상황인데 그때 이제 시즌 초반에 한 2위 정도 달리고 있었고요. 그때 최희섭이 이제 메이저에서 방출돼 있는 상황이고 메이저를 계속 잔류를 희망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정재경 단장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마침 기아 차도 조금 주춤할 때였고 그때 이제 큰 돈을 쓰기는 좀 무리가 따르면서 고민할 때 이제 제가 단장님 직접 LA를 가서 거기서 협상해서 데려오는 모양새가 가장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했더니 잘됐다 너 나랑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LA를 가서 최희섭을 만나서 일주일간 설득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했죠. 서재훈 계약은 좀 쉽게 됐습니까? 제가 사실 이제 외국인 선수 미국 갈 때마다 LG 봉중근, 최항남, 서재영, 최혜섭 이런 후배들을 마이너했을 때 제가 뭐 고기도 많이 사주고 뭐 햄버거도 사주고 걔들도 저 가면 좋아하죠. 걔들한테 정보도 얻기도 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격려도 많이 해주고 재영이는 이제 별도의 개념으로 많이 다가갔죠. 데려오기 위한 이제 친분을 내세워서 했었고 재영이가 처음 영입할 때부터 한 4년 걸렸던 게 본인이 오고 싶을 때는 아버지가 반대를 했었고 또 아버지가 원할 때는 본인이 또 메이저 남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재영이는 계속 다니면서 플로리다 그 훈련할 때도 가고 또 뉴욕 집에도 가고 계속 접촉을 했던 상황이었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애틀랜타 가서 그때 이제 박응식 타격 코치랑 저랑 같이 가서 계약을 이끌어냈죠. 그리고 뭐 지금 이범호 감독도 이제 계약을 했고 김주찬 계약을 했고 김주찬 때가 좀 힘들었죠. 이제 한화가 그 유현진 LA 다저스로 보내면서 280억을 받고 NC가 창단하면서 이제 20명에 한 명 주면서 10억 받고 290억을 가지고 그때 이제 김웅룡 감독이 막 하나 취임했을 때 김주찬 잡아라. 그래서 이제 당시 스카우트 팀장이 이제 템퍼링을 불구하고 김주찬 집을 아예 에워싸 버렸어요. 아무도 접촉을 못하게. 그 상황에 이제 성동열 감독이 이제 저보고 좀 잡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이제 불가능하다. 현재 상황에서 이미 하나가 포위를 했고 그래서 나한테 그러면 백지임을 해달라. 돈을 더 줘야 잡아올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안 된대요.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11월 16일부터 이제 12시가 땡 지나야 타구단이 접촉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16일 밤에 부산을 가서 저희 숙소 농심 호텔을 쓰려다가 혹시 김주찬 만나면 또 외부에 노출될까 봐 일반 모텔을 잡고 12시 땡 하길 기다렸죠. 그래서 12시 정도에 이제 김주찬한테 문자를 하니 지금 못 나갑니다. 다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 한번 전화를 주라. 그랬더니 새벽 3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일단 나는 한번 만나라. 너한테 3시에? 좋을 것이다. 바로 나왔나요? 그랬더니 나왔어요. 새벽에? 이제 새벽에 그분들 철수하고 3시 반에 이제 모텔을 왔는데 애인이 돌아온 것처럼 돌아간 거 가지고 딱 앉으라 그러고 돈은 하나하고 똑같이 주겠다 그랬더니 이거 더 준다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똑같이 준다니까 뻥치죠. 그래서 왜 너가 이만큼 받아야 되는지 그다음에 하나하고 기아하고 어느 팀이 우승에 가까운지 너를 가장 생각해 주는 사람이 김웅룡 감독인지 선동열 감독인지 설명을 쫙 했죠. 김웅룡 감독은 김주찬이 삼성 선수였는데 삼성 감독 가시면서 김주찬을 롯데로 트레이드했거든요. 야, 그 아픈 부위를 그런 해주고 걸 싹 해서 탁 던지니 네, 넘어오겠다. 이제 생각해 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하고 상의 좀 하겠다. 거기서 그래 아버지랑 상의해야지.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고 이제 보냈는데 20분에 돌아왔어요. 20분 후에? 네, 아버지랑 통화하더니 사인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사인을 했고 아침 7시 하나 스카우터 갔는데 계약했더니 난리가 났죠. 난리 그래가지고 났겠다. 김웅룡 감독이 이제 하나 스카우트들 다 해운대 바다 빠져 죽어라 막 이럴 때 김성한 수석코치 전화 오셔가지고 네. 야 얼마 줬냐 한 100억 줬냐 막 이러는데 근데 제가 거기서 뭐 돈 밝히면 안 되잖아요. 아니 밝히면 하나 스카우트 2번 죽는 거죠. 그러니까. 예, 170표 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 스카우트도 이제 살고 저는 이제 아주 그냥 당당하게 돌아왔죠. 솔직히 그때 김웅룡 감독님에 대한 저 감독님 나쁘게 이야기는 안 했고요. 대형 FA는 자기가 부진해도 팀 성적이 좋아야 사는데 자기 간대 팀 꼴찌나면 이제 2번 죽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걸 했더니 이제 흔쾌히 들어졌죠. 타이거스 모임 참석 못 하실 것 같은데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다 나왔는데 이제 참석 너 못 하실 것 그때 같은데요. 너가 김주찬이 데려가는 바람에 너 나 그때 나 힘들겠지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거 보다가 2009년에 김상현 트레이드라고 적혀 있네요. 예, 김상현 트레이드는 이제 당시 이용규 선수가 이제 발목 부상을 당해가지고 일본 타작감을 찾다가 이제 다양한 이제 일본 타작감을 트레이드를 해보자. 그때 당시 이제 운영팀장께서 LG 연경엽 팀장하고 연결이 돼서 강철민을 달라 김상현 주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알아보라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사실 로페즈를 주고 하나의 그 빅토르 그거를 로페즈를 줘버리고? 한화 외야수인데 네. 걔를 바꾸자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어요. 걔 곧 퇴출된다. 그리고 이제 LG로 갔고 연경엽 당시 제가 팀장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 이제 안 된다고 했더니 이제 박기남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상현은 황병일 타이 코치하고 LG 때 코드가 잘 맞았으니 잘할 거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보고하니까 윗분들이 이제 트레이드 해라 그래 지시해가지고 이제 김상현 오자마자 폭발을. 이제 처음에는 뭐 일본 타작감이 필요한데 왜 삼루수 김상현을 데려오냐. 근데 사실 김상현도 이제 제가 스카우트 할 때 군산상으로 지명했다가 트레이드 시켰거든요. 제가 왜 지금 김상현을 보면서 지금 그 생각을 하냐면 그때 김상현 트레이드 때 반대가 상당히 많았던 걸로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검증이 되지 않고 위험하다. 근데 시즌 이제 열어봤더니 난리가 나고 이제 막 김상현의 그런 한 방 때문에 경기를 이긴 적도 있었기 때문에 김상현 때문에 이제 채섭도 살고 그 라인업이 다 사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배트가 부러졌는데 홈런을 군산에 쳤는데요. 전 처음 봤어요. 이야, 김상현 우리 전설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기아 타이거즈 최고 시절에 조창관 스카우트 출연하셔서 정말 반갑다고. 이 두 분이 계셨던 때가 팬들은 최고의 시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기아가 성적이 좋잖아요. 네. 근데 이게 좀 심하다 보니 제 개인적으로는 2002년, 2003년, 2004년이 기아가 가장 좋았을 때가 아니냐. 왜냐하면 꾸준했잖아요, 성적이. 그렇죠. 탄탄했고 두산이나 이렇게 키움 못지않게 저희들도 메이저리그에 저희 선수를 보낼 수 있는 수준에 올라있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2002년부터 4년, 3년 동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탄탄한 시절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제 우승을 널뛰기로는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런 팀도 좋은 팀일 수 있지만은 꾸준해야 되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측면에서는 그때 가장 저는 좋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본인이 타이거즈에 있었을 때가 가장 좋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당연히 이제 그런 생각은 들죠. 네. 카메라 보시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끝인사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 아무튼 좋은 자리에 초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뭐 프론트지만 많은 관심과 또 정말 디테일한 것까지 많이 알고 계셔서 앞으로도 더 이 기아 타이거즈 발전을 위해서 옆에서 물신양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오게 된 게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타이거스를 계속 사랑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타이거즈 프런티어 전설 조창관 이혁중 전설과 긴 시간 동안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